자, 지금 이제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만 나와야지 거짓이 혹시라도 출력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제를 잘못 푼 거니까 다시 풀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 if 해가지고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금 a는 10과 같다. 그러면 이거는 a가 아니라 실제로 뭐 취급된다? 10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래서 참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과 10은 같지 않다라고 했네요. 같은데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거짓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달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다. 당연히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짓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10은 10보다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참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b라는 변수에는 1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과 10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참이니까 참3 적어주시면 되고. 자, 보시면 뭐 불리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불리언이라는 거는 뭐냐면 논리형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리언이라는 문법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let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지금 보면 대입 연산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누가 더 세냐면 비교 연산자가 더 셉니다. 제가 아까 연산자 개념 설명드리면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럼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센 녀석은 4층 연산자예요. 얘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4층 연산도 할 때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으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랑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4층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이 있을 때 섞여져 있을 때 계산은 4층 연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그 다음 논리 연산 순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 연산이 있죠. 대입 연산자랑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누가 더 우선순위가 더 세냐면 바로 비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세는 거예요. 그러면 10과 10은 지금 뭐예요? 10과 10인데, 그러니까 A와 B는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10과 10은 같지 않다라고 한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로 변환되냐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그래서 false가 돼서 이 C라는 변수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을 추적할 수 있는 문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콘솔 로고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입 off라고 쓰시고 A가 아닌 C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녀석이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보시면 불리언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리언이라는 거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이 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C는 이제부터 뭘로 봐야 된다? 바로 false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false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false이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얘는 뭐다? 거짓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짓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alse랑 같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죠? 참사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not 이거는 비교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논리 연산자 중에 not 연산자 부정을 의미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C는 false인데 false가 느낌표 not을 만났기 때문에 false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가로 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가로부터 계산해요? 소가로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얘가 미리 우리가 false인 걸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false가 또 느낌표로 만났다? 그럼 거짓이 아니다. 다시 지금 이제 false가 아니다 했으니까 true죠? 그럼 얘는 다시 이제 결과면 true란 말이에요. true. 그럼 true가 아니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true가 아니다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참 이런 식으로 그쵸. true가 아니다 했으니까 거짓이죠. 거짓. 제가 헷갈렸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 지금 true가 들어있네요. 그럼 뭐예요? 10이 아니에요.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문제들이 막 등장하네요. 엔드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엔드 연산자는 뭐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인데 한쪽이 거짓이 나와버리면 거짓이죠. 근데 D는 true지만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거짓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예요. 5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얘는 만약에 둘 다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false인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뭐다? 그 결과는 참이다. 참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의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의 연산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바로 비교연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자, false이기 때문에 false랑 false는 같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true죠. 실행하면 true니까 true and true네요. D는 true잖아요. 그러면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이면 참이니까 여기다가 참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네요. 그러면 얘는 뭐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어차피 한쪽이 false면 뭐다? false니까 둘 다 false면 한쪽이 true면 true지만 둘 다 false니까 false니까 얘는 뭐예요?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거짓 6이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그러면 뭐예요?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된다? 바로 비교연산 다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 계산하면 된다. 그럼 1과 1은 같다 했으니까 뭐예요? true죠. 그 다음에 2와 2도 같다 했으니까 뭐예요? true죠. 그 다음에 3과 3도 같다 했으니까 뭐예요? true죠. 4와 4는 같나요? 아니죠. false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true and true 둘 다 참이면 참이니까 true. 얘도 마찬가지로 true and true네요. 둘 다 참이면 참. 근데 한쪽이 거짓이네요. 그럼 뭐예요? 거짓.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얘도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true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2는 같대요. 그럼 뭐겠어요? true. 3도 같대요. 뭐예요? true죠. 4와 5는 당연히 아니니까 false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rue and true 방금 확인했죠? true and true죠. 근데 한쪽이 거짓이네요. false니까 뭐예요? false죠. 그러면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가 true가 나오면 뭐다? 참이니까 참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거짓과 참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짓 9, 그다음에 얘는 참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에 사실 정답이 있는 건데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할인 대상이다. 19세 이하이거나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나이가 몇 살이야? 19세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라 했으니까 연산자 중에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나와도 참을 내뱉는 연산자가 있었죠. 바로 뭐? 5월 연산자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5월 연산자를 쓸 거예요. 자, 5월 연산자 쓴 다음에 나이가 몇 살 이상? 60살 이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뭐 하래요? 콘솔 로그에서 이때는 할인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정답이다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20이니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나이가 19세 이하, 60세 이상 이게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즉 20살 이상부터 60살 미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코드를 작성할 때 age가 20살 이상까지는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5월 연산자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문제가.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니까 지금 둘 다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조건문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다? 양립할 수 없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조건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계의 정답을 갖게끔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자, 나이가 15살이니까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일단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나와도 참이니까 지금 나이가 19살 이하 여기서 참이니까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여기서 참이 걸려버리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둘 다 출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5월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얘는 and를 써줘야 된다. 왜냐면 20살 이상부터 60살 미만이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이를 바꿔가면서 출력을 해버려요. 그럼 60살 입력하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뭐 40살 입력하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잘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묶어가 두 개 다 풀어가지고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쓰면 된다? else라고 여러분들이 묶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지선다형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왜? 얘가 정답이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구조. 근데 어차피 할인 대상입니다. 얘가 아니래요. 그러면 얘가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그냥 else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구조의 조건문 작성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래요? and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래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쓴 거를 이런 식으로 쓴 거를 풀어서 쓰면 되거든요. 자, 아이가 19세 이하. 어떻게?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된다?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이가 60살 뭐다? 이상이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잠시만요. 그것도 저장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다른 거, 할인 대상이 아닐 때 조건을 써줘야겠죠. 할인 대상이 아닐 때 조건은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닐 때 조건은 나이가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적어줄 거냐면 나이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나이가 60살 미만이다. 그럼 이때도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둘 다 나와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20이라 15라 입력해서 10. 그럼 10이라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했을 때 조건문은 양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수계의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서 나이가 10이라 했을 때 얘가 참이니까 할인 대상 나오는 거고 당연히 얘는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60살 미만이라 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요거를 조건문 안에 참고로 여러분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 중첩 조건문.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썼다 해가지고 중첩 조건문이라 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참이에요. 참이면 요 안쪽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직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이를 바꿔봅시다. 제가 30이라 썼어요. 자, 30이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참이죠? 그 다음에 여기로 밑으로 내려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60살 미만 걸리네? 참이네? 그럼 그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월 연산자, 엔드 연산자 없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근데 보시면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else if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세 개의 덩어리로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문으로서 이 조건문을 컨트롤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면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주면 된다? else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깔끔한 이제 작성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코드를 짧게 작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